안녕하세요. 스터디 한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종원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까지 해서 모델링을 마쳤죠? 색을 입히기 전에 색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색의 기초, 그 다음에 어도비 컬러 활용법, 그리고 제가 색을 공부할 때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색의 기초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어도비 컬러에 이렇게 재질에 들어가시면 어도비 컬러는 HSV 컬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휴앤 세츄레이션이죠. 이렇게 먼저 H는 휴죠. 색상입니다. 이렇게 몇 도를 올릴수록 그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적색, 적보라색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S는 세츄레이션, 채도죠. 0%로 갈수록 연해지고요. 100%로 갈수록 진해집니다. 진함의 정도가 세츄레이션이고요. V는 밸류죠. 명암입니다. 0%로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이제 100%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브라이트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4D에서도 여기 RGB도 있습니다. RGB 컬러 모델도 있는데 제가 RGB보다 이제 휴앤 세츄레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더 색깔을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색상을 정해놓고 채도와 명도를 줄여가면서 색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RGB보다는 색을 사용하기에 조금 더 쉬운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색상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컬러에 들어가시면 색상 휠이 나와 있습니다. 단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색상화는 색상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으로 둥글게 색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단색부터 알아볼까요? 단색은 하나의 색을 명도와 채도만을 조절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디자인에 통일성을 주고 싶을 때 단색을 활용을 하고요. 유사색은 그 색의 옆의 색까지 활용함으로써 단색보다 좀 다채롭게 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색이죠. 색상 안에서 정반대에 있는 색상을 같이 쓰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반대되는 색이 보색인 거죠. 노란색에 보색이 파랑색 이런 것처럼 돌려가면 바로바로 보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색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예쁘게 색을 입힐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얘기할 때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보색도 있고요. 분할 보색은 보색의 바로 옆자리의 색을 쓰는 걸 말하고요. 또 이중 분할 보색, 정사각형, 혼합, 음영 등의 다양한 색상 하모니가 있습니다. 이제 난색과 한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부분은 좀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난색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부분은 시원하고 차가운 부분, 느낌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랑 보라색 부분은 단색과 한색 사이에 있어서 중성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색상의 기초까지 알아봤고요. 어도비 컬러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어도비 컬러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어도비 컬러로 들어올 수 있고요. 테마 추출에 들어가시면은 이미지를 드래그 해가지고 그 이미지의 색상 팔레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레퍼런스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이렇게 색상 팔레트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파란색, 보라색에 한색을 사용하고 그리고 빨간색인 난색에 라이트를 줌으로써 보색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보색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색을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보면은 이런 것도 드래그 드롭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색상 팔레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흑 색깔이나 여기 철 색깔이 주황색 부분이 살짝 들어갔죠. 그런 한색을 배경으로 하고 난색을 배경으로 하고 한색인 여기 파란색 뚜껑이나 모자 같은 부분, 초록색은 중성색이지만 초록색과 파란색을 이용해 가지고 또 보색을 활용해 줬고요. 그런 거를 보색을 활용해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돋보이게 해줬죠. 이렇게
또 색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를 테마 추출에 드래그 함으로써 이렇게 색상 팔레트를 공부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위에 탐색에 들어가시면은 또 다른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들의 색상 팔레트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키 컬러는 초록색으로 활용을 해줬고요. 서브 컬러로 한 색인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사용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색상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델링 하신 모델링에 색상을 넣어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탐색에 스크롤 내려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그런 주제라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색상 같은 걸 검색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루라고 쳐볼까요? 블루라고 쳐보면은 여기 파란색에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또 하나 들어가 보시면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은 또 파란색 유사색을 사용한 거죠. 유사색의 명도와 채도를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색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코드를 또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함으로써 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도비 컬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색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색 공부를 할 때 광고나 간판 로고 같은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유튜브를 보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또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색 공부도 물론 되고요. 광고를 보면 모션감이라든지 기획에 대해서도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깨알 공부하는 거죠. 또 저는 걸어 다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간판이나 로고 같은 거를 또 많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입은 옷도 보면서 색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레퍼런스를 들고 왔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화장품 광고를 한번 볼까요? 이런 광고를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키 컬러는 파란색을 쳤죠? 파란색을 썼고 왼쪽의 화장품은 채도가 조금 낮은 걸 썼고 오른쪽에는 채도가 비교적 높은 걸 썼는데 채도가 높은 걸 쓰면 조금 더 오브젝트가 부각이 돼 보이는구나. 그리고 밑에 부분은 반사되는 느낌을 줬는데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을 주면 또 물재질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보고요. 또 꼭 색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텍스트와 작은 텍스트를 또 써주고 여기 텍스트는 또 앞에 소문자를 썼죠. 이런 것도 작은 요소도 봐주고요. 또 위에 빛이 들어오니까 색상이 빛이 제일 위에 들어오는 부분 연했다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채도가 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그런 깊이감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빛이 들어오면 이런데 빛이 또 맺히는구나 하는 거를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레퍼런스를 한번 볼까요? 이런 레퍼런스를 보면 키 컬러는 또 보라색이구나.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같이 사용을 하면은 예쁘게 색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배경색은 채도가 또 낮은 편인데 가운데는 채도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오브젝트가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구나. 또 디자인을 만들 때 점이나 면, 선 같은 요소를 모두 사용하면은 좀 예쁘게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점 같은 요소, 선 같은 요소, 또 면 같은 요소도 같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도 보시면은 그냥 보라색을 넣은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넣은 것 같아요. 안에 중간의 색이 조금 더 밝고요. 그리고 배경도 보면은 그냥 단색 배경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런 패턴 같은 부분을 오퍼시티를 줘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레퍼런스를 볼까요? 네,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포스터 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포스터를 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뭔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디자인을 보시면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글자에 제일 눈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보통 사람의 시선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간다고 해요.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난색인 이제 빨간색과 한색인 파란색을 같이 씀으로써 보색을 활용한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면적인 요소 또 선적인 요소도 같이 활용해 줬구나. 그리고 삼각형이 또 각진 도형인데 여기 둥글게 된 도형도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풀어주는 효과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 폰트의 크기도 조절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날짜를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레퍼런스를 보고요. 또 이거는 제가 중코반님 클래스 101 수업을 들을 때 디자인 공부를 거의 처음 할 때 들었을 때 만든 과제인데요.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제 초록색 바탕에 서브 컬러를 빨간색으로 쓴 걸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쓰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아니라 모델분이죠. 모델분이 조금 이제 부각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팔 같은 부분도 보면은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은 조금 어둡게 채도가 낮춰진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다리는 채도가 거의 다 낮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조금 더 부각돼 보일 수 있고요. 또 하얀색을 이제 같이 써줌으로써 무채색을 같이 써주면은 조금 더 색이 안정된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흰색 티를 받쳐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타일링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에도 무채색을 같이 쓰게 된다면 그런 색적인 컬러적인 요소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거는 또 제가 연습으로 만든 레퍼런스인데요. 스타일 프레임이죠. 네, 아까 했듯이 여기 주황색 부분에 한색 부분, 난색 부분을 배경으로 받쳐줬고요. 그리고 파란색인 한색을 써줬습니다. 또 초록색까지 중성색으로 써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채색인 흰색이랑 투명색으로 컬러를 받쳐줬죠. 받쳐주고 네, 이렇게 또 가장자리에는 어둡게 해주고 가운데는 밝게 해주고 위에는 조금 더 빛 같은 요소를 내리쬐주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부각시켜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보색을 활용한 스타일 프레임이고요. 또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학원을 다닐 때 그것도 거의 디자인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사용한 건데 디자인을 처음 배울 때 이제 만든 영상인데요. 이런 부분도 보면은 보라색이랑 노란색을 색깔을 같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처음 색깔을 공부할 때 모든 색깔을 한 번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이랑 잘 어울릴지를 조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레퍼런스가 이제 보라색과 노란색을 같이 사용한 레퍼런스였는데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보라색과 노란색을 같이 사용하면은 조금 더 예쁘게 색을 사용할 수 있구나. 여기 이제 하얀색도 같이 사용해주면은 또 색을 받쳐주고 안정감 있게 디자인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만든 영상이고요. 또 이렇게 밑에 부분도 보시면은 여기 반사되는 느낌을 줌으로써 조금 더 재질도 반짝반짝한 재질로 표현을 해주려고 한 것도 있고 그 선도 이렇게 노란색 선을 쭉 그음으로써 네, 바닥을 표현해 주려고 했고요. 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씬을 나눠줬죠? 씬을 나눠줌으로써 네, 조금 더 이제 앞에 씬과 뒤에 씬을 나눠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들어올 때 화분도 이렇게 슉 하는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화분도 기울어지죠. 이런 부분도 이제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색의 기초와 그리고 어도비 컬러 활용법, 제가 색을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이나 또 레퍼런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모델링에 색을 입혀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